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트벤테 대 이제 아인토벤. 자, 우선 양팀 다 이제 주전 포워드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트벤테. 네, 일단은 직전 경기 츠볼레 상대로 원정에서 리그 첫 경기를 좀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이제 패배를 하고 좀 말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전 뭐 즈블레전에서의 좀 트벤테를 좀 봤을 때 일단은 대체로 이제 트벤테의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좀 하는 과정에서 이제 템포가 좀 끊기는 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공격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이제 아이고 KBI님 이제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공격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슈퍼컵에서 고어헤드 상대로 역전승을 좀 거두며 우승을 좀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리그 첫 경기에서는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 홈에서 6대1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호벤이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는 꽤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프리시즌 포함 최근 뭐 매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여전히 지금 득점력도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내가 확실히 뭐 이제 전력이 좀 약해졌다고 해도 확실히 좀 호벤은 좀 호벤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호벤이 트벤테 상대로 그런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런 좀 중원 좀 장악을 좀 통해 이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트벤테에 비해서는 호벤이 좋은 득점 기회를 잘 좀 창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호벤이 이제 좀 트벤테 상대로 이제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인토벤 상대로 이제 운영 면에서는 좀 많이 좀 밀리기 때문에 그런 약간 운영보다는 이제 트랜지션한 그런 공격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대체로 좀 라인이 올라가 있는 그 좀 호벤의 수비를 좀 공략해 이제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만약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더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뭐 그럼에도 지금 뭐 트벤테 뭐 경기력이 뭐 그리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즈볼레 전을 좀 봤을 때는 확실히 아직까지 이제 공격 체계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네, 아무래도 공격 전개도 지금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템포를 좀 끊어먹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지금 트벤테가 이제 이번에는 즈볼레보다 이제 훨씬 더 막강한 그런 좀 호벤 상대로도 솔직히 공격에서 좀 두가 나타내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호벤이 좀 트벤테 상대로 좀 충분히 좀 그런 좀 트벤테 공격을 좀 잘 제어하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양 팀의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현재 이제 호벤이 트벤테 상대로 6연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네, 아인토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호벤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벤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팰리스. 자,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콜라스 잭스, 그리고 이제 코릴, 그리고 지금 이제 라비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좀 최근에 이제 코릴이 좀 부상을 좀 당하면서 이제 첼시의 좀 수비진이 아주 많이 좀 약해진 감이 있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코릴의 부상이 좀 첼시한테 있어서 좀 타격이 크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쿠레, 그리고 은케티아, 그리고 지금 리아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주축 수비수인 이제 게이 또한 이제 결장 의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제 게이의 결장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 점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뭐 첼시만큼이나 좀 팰리스의 좀 전력 누수도 큰 상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이 끝난 후 이제 클럽 월드컵에 이제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결승전에서 파리 상대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클럽 월드컵 우승을 좀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때가 이제 최고점의 좀 페이스를 이어가던 그런 좀 파리가 좀 상대였기 때문에 그런 뭐 파리 상대로 그것도 이제 좀 대승을 좀 거뒀을 만큼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는 거는 이제 첼시한테 있어서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세가 뭐 충분히 좀 리그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좀 여러 개 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최근 이제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제 파리를 좀 손쉽게 잡으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그 좀 첼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첼시의 그리고 영입한 선수를 봤을 때는 일단 주앙 페드로, 그리고 이제 키튼스, 그리고 이수그, 이제 사르, 그리고 하토 등을 좀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이미 영입을 확정지은 이제 특급 유망주인 이제 에스테바오도 이제 이번 시즌부터 이제 첼시에 이제 합류하게 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도 더 좀 막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유망주 풀도 이제 에스테바오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좀 첼시의 좀 미래도 이제 창창하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지금 뭐 이제 리버풀, 뭐 아스날, 뭐 맨시티와 좀 더불어 이제 충분히 좀 우승 후보로 좀 불릴만한 그런 현재 좀 첼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떠난 선수로는 뭐 마두에케, 뭐 페트로비치, 이제 듀스버리 홀, 이제 브로야, 그리고 이제 주앙 펠릭스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좀 전력 외에 좀 선수들을 좀 잘 처리한 그것도 첼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를 꺾고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한 데 이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커뮤니티 실드에서 리버풀을 꺾고 이제 우승을 좀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승컵과 연이 깊어진 거죠 팰리스고, 그리고 그런 꺾은 상대가 맨시티, 리버풀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제 더더욱 좀 값진 우승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확실히 저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즌 전에 이제 글라스너 감독이 좀 부임한 후부터 이제 크게 좀 스텝업을 했고, 그리고 그런 기조를 좀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이 들어봤네요. 자, 일단은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첼시와 이제 팰리스 모두 이제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지금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가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게다가 이제 좀 전환 속도도 이제 빠른 그쪽 두 팀이다 보니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종종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팰리스의 좀 조직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이제 중원 장악력도 이제 향상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첼시 상대로는 중원에서는 좀 많이 밀릴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팰리스가 이제 첼시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제 수비 뎁스가 얇은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게이까지 좀 빠지게 되면은 이제 수비가 이제 더더욱 좀 많이 지금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수비수들의 그렇죠 운용에 있어서도 이제 큰 어려움이 좀 따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비교적 이제 팰리스의 수비가 이제 더 이제 흔들릴 요소가 이제 클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팀 또한 팰리스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실히 뭐 팰리스가 좀 2번 연속 우승을 좀 차지하며 이제 기세가 이제 물이 올랐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파리를 손쉽게 좀 제압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페이스가 올라온 그렇죠 첼시 상대로 좀 팰리스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많이 버겁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뭐 솔직히 뭐 수비 정도로 좀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 뭐 큰 약점이 없는 그 첼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첼시가 뭐 페리스 상대로는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첼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아스날 경기. 자, 우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리썸마 그리고 마즈라우이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그좀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수스가 이제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쿠냐, 이제 은베무에 이어 이제 최근에 세스코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제 성공적인 이적 시장 이제 행보를 좀 보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세스코의 합류로 인해서 이제 공격진이 훨씬 더 이제 막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적 시장을 좀 통해 현재 뭐 맨유의 좀 포워드 라인을 보자고 하면은 근 몇 년 중에서는 가장 지금 포워드 라인이 막강한 그 좀 맨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 시즌 맨유에 대해서 이제 특히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기대치가 좀 높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에서는 이제 맨유가 이제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며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프리시즌에서 그런 좀 기세가 좀 좋았던 그런 좀 맨유고, 그런 좀 좋은 기세를 이제 좀 힘 입어서 이제 이번에 리그 첫 경기를 좀 치르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케레스를 좀 비롯해 이제 마두에케 그리고 수비맨디, 이제 노르가르드 등을 좀 영입하면서 이제 전력을 이제 좀 강화시켰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확실한 이제 스트라이커가 이제 없던 그저 아스날이었는데, 이제 요케레스를 좀 영입하면서 이제 그런 빈자리를 잘 좀 메꿨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양 팀 다 이제 좋은 행보를 좀 보였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이제 아스날이 이제 직접 뭐 프리시즌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빌바오 상대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잘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프리시즌 전체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좀 보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은 뭐 토트넘 상대로 좀 지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홈에서 뭐 비아레알 상대로 이제 난타전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좀 저조한 결과를 좀 초래하기도 한 그런 아스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게다가 이제 프리시즌 중에서는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좋지 않아 이제 수비에서 종종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가 이제 많은 그런 좀 아스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아스날이 지금 포워드진이 이제 굉장히 좀 막강해진 그런 좀 맨유의 공세를 좀 맡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좀 버거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경기가 뭐 아스날한테 있어서는 뭐 마냥 우세할 만한 좀 매치업은 뭐 좀 아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뭐 이번 시즌 뭐 아스날이 우승 후보 팀이라는 건 이제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 좀 페이스와 경기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전력이 좀 많이 좀 막강해진 그런 좀 홈 맨유 상대로 아스날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맨유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맨유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도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유 프랜스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헐시티 대 옥스퍼드 챔피언십 경기. 자, 일단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포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현재 좀 헐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코원트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었고, 그리고 직접 이제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렉섬 상대로 이제 2점의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한 채 동점을 좀 허용했고, 그 이후 이제 승부차기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탈락하고 좀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전 뭐 카라바오컵전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두 골을 좀 실점하며 이제 동점을 좀 허용했던 그죠 헐시티였기 때문에 경기 과정을 봤을 때는 이제 헐시티 입장에서는 많이 좀 타격이 좀 클만한 그좀 경기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다 잡은 경기를 추가 시간에 두 골을 실점하면서 놓쳤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부분은 헐시티한테 있어서는 타격이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포츠머스 상대로 또 이제 홈에서 다소 좀 답답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뭐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4부 리그 팀인 이제 콜체스터를 좀 꺾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은 전환시켰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좀 경기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헐시티나 옥스퍼드 두 팀 다 이제 경기 템포가 이제 느린 편에 좀 속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이제 경기가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만약에 좀 더 뭐 주도권을 좀 가질 팀이 누구냐 하면은 그래도 헐시티가 좀 주도권은 좀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옥스퍼드가 이제 일단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중원 장악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중원 싸움에서는 그래도 헐시티가 좀 더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중원 장악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옥스퍼드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클 만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좀 저조했다 보니까 이번 시즌 이제 원정 경기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난 시즌처럼 이제 옥스퍼드의 그런 원정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뭐 이제 뭐 개선될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뭐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만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불안성이 더 큰 그런 좀 옥스퍼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비록 뭐 헐시티가 아직까지 이번 시즌 이제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는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옥스퍼드가 이제 대체로 좀 원정에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헐시티가 옥스퍼드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헐시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헐시티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실히 뭐 이제 헐시티나 이제 옥스퍼드 두 팀 다 이제 경기 템포가 이제 좀 느리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뭐 그리 썩 좀 좋은 편도 아니다 보니까 뭐 어느 한 팀이 뭐 갑자기 뭐 득점이 좀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저속적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헐시티 승,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앙제 대 이제 파리 FC. 자, 우선 앙제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리 FC를 뭐 이제 파리라고 하면은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이랑 좀 헷갈릴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는 그냥 파에피라고 부를게요. 네, 파에프. 네, 파리 F에 대해 그 F를 좀 줄여서 네, 파에피라고 이제 그냥 축소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다 보니까. 자, 우선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주로 자유계약을 통해 이제 수비와 이제 미드진을 좀 보강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디오니를 좀 포함해 주축 공격진들 몇몇이 좀 팀을 떠났고 그리고 그런 이제 공격진들의 공백을 좀 메꾸진 못했다 보니까 지난 시즌보다 이제 공격진은 좀 다소 약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이제 어느 정도 보강할 라인은 있지만 공격 쪽은 좀 보강을 좀 못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지난 시즌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앙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파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 2위를 좀 차지하며 이제 승격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모제스 시몬 그리고 이제 오타비우 등을 좀 영입하면서 이제 공수 방면을 좀 보강해 이제 이전보다는 전력이 좀 강해졌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오타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에서 좀 결장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출전을 좀 못한다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파리한테는 약간 좀 타격이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도 확실히 좀 모제스 지문의 이제 영입은 이제 파리의 그런 좀 공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날개를 좀 달아줄 것으로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앙제 같은 경우에는 뭐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면서 이제 비교적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여 이제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모제스 시몬이 좀 합류하면서 이제 측면이 더 막강해진 그런 좀 파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측면 파기력이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좀 파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파입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 경기든 이제 친선 경기든 좀 상관없이 이제 대체로 이제 원정에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며 이제 성적이 좀 좋은 편인 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지금 경쟁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앙제 상대로도 솔직히 뭐 중원에서 좀 밀릴 게 없고 뭐 되려 이제 우위를 좀 점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중원 싸움 또한 그리고 비교적 이제 파입이 좀 더 약우세이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전력, 뭐 경기력, 그리고 지금 파리FC가 이제 원정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좀 연이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종합해서 이제 고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파이비 이제 승격 후 첫 리그 경기부터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FC 승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리FC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걸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입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낭트 대 파리 생제르맹. 일단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베스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최근에 이제 돈나루마 같은 경우에는 좀 팀을 좀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이제 뭐 맨시티와 좀 링크가 좀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좀 돈나루마의 그런 좀 추후 행방이 이제 좀 추후 행보가 이제 어떨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좀 둘 만한 좀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제 최근에 좀 돈나루마와 이제 좀 결별했다는 좀 소식까지도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낭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현석 그리고 권혁규 선수를 좀 비롯해 이제 몇몇 선수들을 좀 영입하면서 이제 뎁스를 좀 키웠지만 그래도 이제 나단 제제 그리고 이제 모제스 시몬 등 주축 코어들 몇몇이 좀 팀을 좀 떠났다 보니까 되려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전력이 더 약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지난 시즌보다는 경쟁력이 더 떨어진 그리고 현재 좀 낭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돈나룸마가 이제 팀을 좀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슈발리에를 좀 영입하면서 그런 이제 골키퍼 빈자리를 어느 정도 잘 좀 메꿨고, 그리고 이제 자바르니도 영입을 하면서 이제 수비를 좀 보강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이제 좀 챔스를 좀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전력들을 좀 대체로 좀 잘 지키면서 이제 이번 시즌도 이제 그런 좀 전력들로 아까 이제 경기를 좀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기대치가 이제 높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그쵸?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뭐 파리의 그런 좀 스쿼드를 좀 봤을 때도 이제 크게 뭐 개선할 만한 부분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파리가 이번 이적 시장을 이제 다소 좀 조용하게 이제 보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파리가 최근에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제 첼시 상대로 대패를 당하며 이제 우승을 놓쳤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슈퍼컵 경기에서는 토트넘 상대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제 추격하는 골을 좀 필두로 좀 동점을 좀 만들며 이제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좀 이겼을 만큼 연속해서 이제 고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 경기들과 달리 이제 낭트 상대로는 이제 중원에서 장악하면서 이제 수월하게 그래도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아스날, 이제 토트넘보다는 레벨이 낮은 거죠. 낭트를 좀 상대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제 최근 이제 파리가 좀 치렀던 경기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경기를 이제 좀 파리가 좀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에 낭트의 수비가 이제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낭트의 약간 좀 불안정한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파리가 좀 낭트의 좀 수비를 더 쉽게 이제 공략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여져요. 그다음에는 확실히 충분히 좀 파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도 좀 잘 좀 풀어가면서 충분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이제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와 더불어 뭐 양 팀의 지금 체급차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무난히 좀 파리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리그 첫 스타트를 좀 잘 끊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파리 이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네, 이거는 마인스 쪽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승 마인 승에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세비야 경기. 자, 우선은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팀 내 지금 핵심 코어인 이제 산세트가 이제 결장 중이고, 그리고 확실히 공격의 주축인 거죠. 산세트의 결장은 빌바오의 그런 공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이제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가 지금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영입한 좀 키퍼까지 좀 포함해서 현재는 결장 중인 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기존의 이제 주축 키퍼였던 이제 닐란드가 좀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아레소 그리고 나바로 등을 좀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나이 누네스를 이제 임대를 좀 보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는 전력 누수가 좀 크게 없이 이제 이적 시장을 보낸 그런 좀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폰 곤잘레스 그리고 이제 블라디모스를 자유계약 및 이제 임대 영입을 하며 이제 측면과 이제 키퍼를 좀 보강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떠난 선수는 지금 크게 없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재정 문제로 인해 이제 영입 및 이제 선수 등록이 많이 좀 제한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재정 완화를 위해 이제 루케바키와 같은 그 주축 코어들을 어느 정도 이제 매각해야 되는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세비야의 좀 주축 코어들이 좀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네. 물론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큰 이슈는 없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약간 좀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은 좀 결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입생들의 그런 이제 좀 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재정 상황은 확실히 뭐 세비야가 지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프리시즌 행보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세비야보다는 빌바오의 행보가 이제 훨씬 더 안 좋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빌바오의 그렇죠 프리시즌 그런 성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6연패를 좀 기록한 채 마무리하면서 최악의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6연패를 했던 뭐 요인으로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크게 무너지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로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더불어 이제 로테이션을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돌렸다. 이런 것도 약간 좀 6연패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좀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뭐 거의 매 경기 뭐 멀티점 이상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좀 많이 좀 무너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빌바오가 확실히 이제 정규 시즌이 좀 시작되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 위주로 이제 라인업을 좀 구성해 이제 전력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는 보지만 그럼에도 뭐 경기력, 뭐 조직력,
그리고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이전보다 저하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빌바오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시즌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되지만, 그럼에도 이제 6연패는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좀 싶고, 그리고 그런 이제 6연패를 좀 당한 그런 좀 팀을 믿고 지금 뭐 1.4대 좀 빌바오 정배를 보기는 요거는 배당 대비 솔직히 뭐 큰 메리트가 좀 없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세비야 사이드를 보는 게 그리고 배당 대비 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뭐 이제 빌바오의 그런 좀 사이드를 좀 볼만한 그런 좀 메리트는 없는 경기라고 보여져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비야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비야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뭐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빌바오가 뭐 제 아무리 뭐 지금 수비가 안 좋다고 해도 원정 세비야가 이제 득점이 좀 폭발하면서 결과를 좀 만들 거란 기대는 솔직히 좀 생각보다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언더까지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오세르 대 이제 로리앙. 네,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로리앙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에레디비시 경기 중에서 이제 브레다 대 시타르트. 네, 이 경기는 저는 시타르트 프랜스,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리가 경기, 이제 에스파뇰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일단 뭐 최근 상대전만 봤을 때는 이제 꼬마가 이제 에스파뇰만 만났다 하면은 매번 이제 무승부를 좀 캐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뭐 충분히 그래도 꼬마가 무승부를, 그런 약간 연달은 그런 무승부를 좀 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꼬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꼬마 쪽 보거나, 안 그러면은 이건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하는 경기. 네, 꼬마가 뭐 이긴다고 해도 뭐 원정에서 좀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1점 차 정도의 한번 승을 좀 한번 생각을 해서 어제 고배당 잡이로 햄무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